안녕하세요. 삼성서울병원 유튜브 구독자 여러분들의 건강 MC 김호수입니다. 반갑습니다. 자, 여러분들 얼마 전에 끝난 드라마 많이 보셨을 겁니다. 슬기로운 의사생활 시즌2가 종영이 됐는데 시즌1에 이어서 역시나 시청률 대박, 많은 분들의 관심을 받았습니다. 아무래도 의사분들의 직접적인 자문도 받고 탄탄한 스토리에 디테일까지 살려서 아마 많은 분들이 훨씬 더 좋아하셨을 거다라는 생각이 좀 드는데, 근데 여러분들 아십니까? 이 삼성서울병원의 교수님들이 바로 이 스리생, 슬기로운 의사생활의 모티브 그리고 자문을 하셨던 교수님들이라는 거 여러분들 아마 모르셨을 텐데, 저희가 그래서 오늘 준비를 했습니다. 이분들을 한 자리에 모으는 것도 정말 힘들었어요. 그러니까 오늘 궁금한 것들 여러분들과 함께 재미있게 한번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안녕하세요 교수님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저는 오늘 녹화하면서 굉장히 기대를 하고 왔어요. 제가 스리생을 재밌게 봤는데 실제 약간 주인공분들이다라는 그런 생각을 하니까 연예인 보는 것보다 저는 더 떨렸습니다. 오늘 우리 한 번씩 자기소개를 간단하게 좀 해주실까요? 네, 안녕하십니까. 저는 삼성서울병원 흉부외과에서 근무하고 있는 양지혁이라고 하고요. 주 전공은 이제 선천성 심장병 수술을 하고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삼성서울병원 산부인과에서 근무하고 있는 오수영이라고 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삼성서울병원 소아외과 이상훈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이렇게 실제로 만나 뵈니까 이제 막 궁금한 게 막 모락모락 떠오르고 있는데, 저보다 많은 유튜브 구독자들이 궁금해하실 것 같아요. 실제로 의사들의 생활이나 에피소드가 얼마나 이렇게 많이 들어간 건지도 궁금하실 것 같아서 제가 직접 하나씩 좀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은 시즌1, 이 슬기로운 의사생활 시즌1부터 계속 저희가 출연을 모시고 싶었고, 그런데 또 고사하셨고, 왜 이렇게 고민을 하셨고 겉으로 드러나고 수면 위로 올라오시고 싶어 하지 않으셨는지, 그게 좀 궁금합니다. 글쎄, 이제 일단 모델이란 말이 좀 부담스럽고요. 드라마 속에 이제 가공인물이고 이상적인 캐릭터잖아요. 그러니까 뭐 현실의 사람이 그걸 대체할 수는 없을 거라고 생각해서 그게 일단 좀 부담스럽고요. 예를 들자면 저희 가족들이 김준하는 좋아하지만 저는 별로 탐탁치 않게 생각했어요. 아니, 왜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차이가 있을 수가 있기 때문에. 네. 또 한 가지는 이제 저희가 사실은 여기 옆에 계신 이제 오세영 교수랑 저는 89학번이에요. 근데 이제 드라마 속 캐릭터는 99학번이잖아요. 구구즈로 나오죠. 그쵸. 그래서 이제 시청자들께서 막 되게 어떤 환상 속에 빠져 계신데 갑자기 툭 나타나고 그게 접니다. 굉장히 당황스럽지 않으시겠습니까? 그래서 그냥 드라마는 드라마로 즐기시고 네. 현실의 현실은 또 따로 돌아가고 있는 거니까 그런 차원에서 뭐 굳이 그렇게 모델 뭐 이런 걸로 나서고 싶지는 않아요. 이상훈 교수님께서는 그러면은 안정원 교수의 롤 모델처럼 모티브가 된 겁니까? 그렇게 될 것 그렇게 돼야죠. 근데 실제로 보면은 저랑 많이 다릅니다. 네, 그런 실제로 안정원 같은 사람은 존재하기가 되게 힘든 것 그렇죠. 같아요. 저희도 보면서 약간 그렇게 느끼긴 해요. 매우 허구에 가까운 인물인데 뭐 다들 그런 의사가 되려고 노력을 해야 되는 그 이상향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네. 역시 교수님도 좀 저희 이렇게 유튜브에 나오시는 걸 약간 꺼려 하셨다고 하는데 아니 그거는 그건 아니에요? 아닙니다. 저는 하겠습니다라고 답장을 보냈는데요. 입이 간질간질 네, 하셨군요. 두 분 교수님들께서 안 하시려고 해가지고 유튜브 나는 출연하고 싶은데 못 나가면 어떡하나 고민하고 있었는데 저희가 좀 미안해요, 우리 이상훈 교수한테. 왜요? 저희 이렇게 이제 89학번이고 두 분은 친구 분이시고. 그리고 이제 이상훈 교수님은 저희보다 후배신데 동년배처럼 나가면 얼마나 손해 봅니까? 그렇진 않아요. 보기에는 그렇지 않아서 두번 죽이시는 충분히 건데. 늙었어. 오해하시진 않을 것 같습니다. 구독자분들이. 자, 그러면 다음 또 궁금한 것이 이제 스리생 드라마를 만들 때 아까 계속 말씀해 주셨지만 같이 제작을 하면 자문을 많이 해 주셨다고 하셨잖아요. 어떤 도움을 주신 건지 저희는 일단은 뭐 약간은 뭐 두루뭉술해서 어떤 도움을 구체적으로 주셨는지 궁금합니다. 그 의학적인 대본에서 예를 들면 산부인과면 산부인과 에피소드 있는 부분이 이제 저희한테 자문이 오거든요.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해서 뭐 용어라든지 그다음에 상황상 좀 이상한 거라든지 그런 거를 뭐 저희가 이렇게 논문 같은 거 이제 그 전공의 선생님들 논문 봐줄 때 이렇게 많이 이렇게 고치는 그런 게 있거든요. 그래서 옆에다 첨삭을 해주셨나요? 이렇게? 네, 옆에다 메모 달아서 이거는 요런 얼투로 말하는 게 좋겠다. 요런 식으로 이렇게 그런 식으로 이제 자문을 하게 되죠.
그럼 막 드라마에 자막 막 나오잖아요. 뭐 예를 들면 뭐 저 의학 용어 나오면 거기에 이렇게 자막이 쫙 나요. 그런 것들 막 감수해 주시는 거예요? 네, 그렇죠. 아. 그 용어가 틀리면 안 되니까 네. 그 용어가 맞게 되는지 그리고 이런 상황이 실제로 설정 가능한지. 플레이트레슨 DIC 심한 거 아니야? 오반입니다. 초음파 소견은 어때? 복강 내출혈 있어? 잘 안 보였습니다. 레트로페리토니움은 어떤데? 헤마토마 5곱하기 6cm 정도 고여 있는 거로 의심됩니다. 전체적인 에피소드는 이 제작진들이 여러 선생님들을 인터뷰했기 때문에 이 에피소드가 재환자 에피소드일 수도 있지만 다른 선생님 에피소드일 수도 있거든요. 믹스되어 있을 수도 네, 있고. 믹스되어 있을 수도 있고 그거는 어떻게 보면 작가의 그 부분 역량 부분이 아닐까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자, 그러면 이 교수님은 어떤 또 자문 주셨어요? 소아외과 같은 경우는 에피소드 제공을 좀 많이 했어요. 요청을 많이 받아가지고 이런 상황에 적당한 거는 어떤 질병이고 어떤 수술일 것 같냐, 그리고 뭐 이런 상황을 한번 만들고 싶은데 그런 때 적절한 내용은 어떤 것이냐라는 요청이 오면은 나름대로 열심히 생각해가지고 거기에 걸맞는 것들을 제시를 해드리고요. 방송까지 가는 경우도 있고 제가 열심히 얘기했는데 편집이 돼버리는 경우도 있더라고요. 네, 그건 뭐 방송이 어쩔 수가 없습니다. 분량 때문에. 저희 주변 분들 중에 그런 걸 물어보시는 분이 있어요. 어떤 거요? 뭐, 익준이하고 송아랑 잘 되냐? 스토리에 대해서. 안전하고 장겨울은 결혼하는 거냐? 스토리에 대해서. 저희랑은 전혀 무관합니다. 그런 부분은 심지어 저희 대본 보낼 때 저희한테 올지도 않아요. 그러니까 그렇죠. 그런 걸 혹시 길에서 마주치셔서 이 방송을 보시는 제 지인분들은 그런 것 좀 묻지 말아 주셨으면. 아, 공표를 하시는 거. 물어보지 말라라고 이야기해 주셨습니다. 모릅니다, 저희도. 모르시죠. 이분들이 뭐 둘이 사귀었으면 좋겠다 이런 얘기는 안 하셨을 거 아니에요, 제작진한테. 다음으로 또 궁금한 게 아까 세 분이 공통적으로 하신 말씀이 그 캐릭터와 나는 굉장히 다르다라고 모두들 말씀을 일관되게 해주셨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비슷한 부분들이 분명 있었을 것 같아요. 보셨죠, 다들 방송, 드라마. 뭐 끝까지는 아니더라도 전체적으로 보셨을 텐데 나의 모습들이 조금 투영돼 있는 것 같다라고 느끼셨던 포인트가 있을 것 같아요. 우리 이 교수님부터 이번에 한번 이야기해 볼까요? 진짜 그런 사람은 없습니다. 네. 그런 사람은 존재하기가 매우 어렵고요. 제 생각에는 소아외과 의사가 이제 취해야 되는 그 모습, 이상향을 딱 그대로 만든 게 안정원 교수인 것 같고요. 네. 제가 드라마를 이제 자문을 하기 때문에 열심히 모니터링을 하고 있거든요. 오히려 이제 보면서 내가 안정원을 따라하고 있다라는 생각을 어느 순간부터 하게 돼요. 예. 저런 말투, 저런 행동을 정말요? 제가 오히려 따라하고 있다는 생각이 드는데 뭐 그게 이상향이기 때문에 그걸 따라하는 것 자체가 저는 뭐 나쁜 건 아니라고 생각하거든요. 제가 네. 더 좋은 모습에 가깝게 가는 것 같아서 저는 오히려 드라마를 통해서 또 한 번 배우고 있습니다. 좋습니다. 점점 안정원화 되어가고 계신다라는 네. 게 좋은 기대가 되는데요. 앞으로 또 시간이 지나면 어떻게 변해계실지 궁금합니다. 오 교수님은요? 비슷한 부분이 그래도 한두 가지는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최근에 기억나는 거는 그 최종화 교수가 그 논문을 봐주는 그런 장면이 있어요. 전공의 논문을 봐주는. 그래서 사실 교수로서 해야 될 일 중에 사실 환자들은 이제 진료하는 부분만 보지만 굉장히 많은 일들을 저희가 하고 있기는 하거든요. 근데 그 중에 이제 논문 지도가 또 중요한 일 중에 하나인데 이제 그 논문 지도하는 그 모습이 나왔는데 저희 전공이랑 fellow들이 똑같다면서 그렇게 얘기는 하더라고요. 저는 사실 논문을 꼭 이걸 출력을 해가지고 이렇게 보면서 이거 이렇게 하고 이거 이렇게 하고 이렇게 하라고 그거를 빨간 그렇게 펜 옆에다 선생님처럼. 그렇게 하거든요. 안 그래도 저희 전공의 선생이 그 장면을 보고 깜짝 놀랐다고 그 얘기는 하더라고요. 어떠셨어요? 기분이 좋았어요? 그걸 기사 보셨을 때? 좋았다기보다 그냥 뭐 그냥 묘했나요? 예. 그러니까 저만 인터뷰한 건 아니니까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 주변도 많이 인터뷰하고 하셨으니까 누가 전공의가 저런 얘기를 했지? 그냥 그런 생각만. 내가 아닐까? 라고 생각도 분명 하셨을 것 같은데. 자, 우리 양 교수님요? 실제로 이제 정경호 배우가 저희 병원으로 와가지고 물론 이제 코로나 전이었죠. 그래서 이제 외래도 입회해서 참관을 하고 회진도 같이 돌고 수술하는 것도 받고 그리고 이제 지금도 개인적으로 이제 여러 가지 피드백도 하고 연락도 톡을 하시고. 주고받고 하는 그런 영향도 있고 또 대본도 제가 아무래도 감수를 하다 보니까 말투나 이런 게 아무래도 좀 저랑 비슷해지는 부분이 있을 거라고는 생각이 들어요. 그런가요? 예. 그래서 수술장에서 소리를 지르는 장면이 있어요. 그쵸. 네, 예.
심장 쓸데없이 건들지 마. 피브릴레이션 오잖아. 장면을 한참 저도 드라마를 보고 있었는데 갑자기 문자가 온 겁니다. 저희 이제 제자 중에 교수님 지금 좀 전의 장면에서 똑같아요. 교수님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아, 수술하다가 버럭하는 화내는 그 모습이. 그런 면에서는 안정원 역을 했던 우리 이상훈 교수의 그 어떤 롤보다는 제가 좀 편하지 않나. 좀 더 김준환이라는 캐릭터가 좀 현실 의사에 가까운 캐릭터라 그럴까요? 그런 면이 있어서 그런 면에서 좀 편하다고 생각이 되고, 제가 정경호 배우한테 딴 거는 별 기억이 안 나는데 하나를 꼭 강조해 말씀드렸던 게 있어요. 뭘까요? 빨리 걸으시라고 그랬어요. 빨리 걸으시라. 아, 걸음을 빨리. 네, 흉배과 의사 치고 느릿느릿 걷는 사람은 없다. 아, 별거 아니지만 사람이 되게 한가해 보이거든요. 그러니까요. 별일 없어도 저는 빨리 걸어갑니다. 그러니까 항상 다른 의사들이 이 정경호 배우를 따라가는 그 이미지가 굉장히 많이 맞습니다. 떠오르는데 디테일한 것까지 신경을 쓰셨군요. 좋습니다. 자, 그러면 다음으로 또 주변 분들은 또 아시는 분들도 계셨을 거 아니에요. 내가 이제 스리생에 자문을 하고 이런 같이 제작을 하고 있다라는 것들을 주변 분들, 가족분들이나 주변 분들은 아셨을 텐데 요거에 대해서 어떻게 얘기하셨는지도 궁금해요. 참 저희 어머니 아버지가 엄청 좋아하시더라고요. 예, 아, 그럼요. 되게 좋아하시더라고요. 참 아주 텔레비에 부모님들은 이름만 나오는데도 그렇게 좋아하시더라고요. 부모님들은 이제 자식이 TV에 나오면 굉장히 좋아하십니다. 네. 오 교수님은요? 뭐 좀 달라진 점이 있나요? 아니요, 달라진 달라진 건 건 전혀 없고? 없고요. 가족들은 죄송한 말씀이지만 전 관심이 없는 것 같아요. 그래요? 아, TV를 잘 안 보시는구나. 네, 사실 가족들이. 집에서 TV를 잘 안 보고 엄마가 자문한 드라마면 좀 같이 봐줘야 되잖아요. 그러니까요. 안 봐요. 넷플릭스로도 볼 수 있는데. 그래서 제가 이렇게 보고 있으면 엄마 또 봐? 이러면서 약간 또 그런 봐. 게 섭섭하고, 제가 이제 대본을 감수할 때도 저는 사실 출력을 해서 꼭 2번을 읽거든요. 아, 한 예. 번 읽고 시간을 음. 좀 가지고 또 다시 한번 읽으면서 뭔가 잘못된 부분이 없는지 그걸 2번을 하는데, 그걸 또 출력해서 하고 있으면 아휴 저거 또 출력했다, 그냥 컴퓨터로 보면 되지 이러면서 그냥 뭐 그렇게 집에서는 그렇게 크게 저희 딸들은 스리생 감수에 대해서 현실 그게 가족이구나, 관심이 현실 가족. 그건 그러게요. 없는 것 같아요. 되게 섭섭합니다. 이거 보셔야겠네. 우리 이거를 이 유튜브를 보여주세요. 우리 자녀분들에게 이걸 좀 보여드려야 되겠습니다. 양 교수님은요? 이제 엔딩 크레딧에 이름이 오르잖아요. 저는 뭐 그 자체는 굉장히 영광스러운 일이라고 생각을 그렇죠. 해요. 왜냐면 이제 거기 가보면 실제로 굉장히 고생하시는 분들이 많거든요. 엄청 많죠, 스텝이. 근데 이제 거기에 이름을 굉장히 앞쪽에 빼가지고 이렇게 넣어주신 것만도 고마운 일이긴 하나, 문제는 그게 되게 빨리 지나갑니다. 그래서 그게 생각보다 제가 포즈 버튼을 딱 누르면 벌써 지나가버려요. 그럼요. 그래서 그걸 보고 알아보신 분들은 많지가 않고요. 뭐 간혹 뭐 인터뷰 기사라든지 또는 이제 시즌 1 끝나고 이제 스페셜 방송이 있었으니까 그런 걸 보고 아는 척 하시는 분이 덜어 있긴 한데, 뭐 그렇다고 해서 주변에서 뭐 크게 바뀐 게 있는 것도 아니고, 심지어는 같이 일하는 동료도 얼마 전까지 저희 병원의 기사가 뜨기 전까지는 잘 모르시는 분들도 많고. 그러게요. 이 유튜브를 통해서 좀 널리 알려야 되겠습니다. 유튜브 조회수 폭발해야 되는데. 전공의 지원율이 조금 사실 낮은 과입니다. 그래서 또 비인기과 얘기하지 말라니까. 비인기과라는 말 안 썼잖아. 전공의 알았어. 지원율이 낮은 과라고 했지. 이 드라마가 근데 비인기과랑 지원율이 낮은 거랑 같은 얘기 아니야. 30년 전에도 이랬거든요. 30년 동안 노력해갖고 이거밖에 안 됐다는 얘기를 저희 조에서 굉장히 인기가 많았어요. 저희 조에서 인기가 많았다고는 하지만 여자는 딱 둘이었습니다.